이 이온 결합이고요. 그 다음에 요 이온 결합은 결정으로 존재한다라고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9번. 요거 물이죠? H2O니까 당연히 공유 결합이고요. 공유 전자쌍 2개 맞고. 두 번째, 수소와 산소는 내용과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룬다. 수소는 뭐와 같은 전자 배치? 여기서 수소는 헬륨과 같은 전자 배치지. 그러니까 요거 틀렸어요. 수소 원자와 산소 원자 사이는 이중 결합 안 보이죠, 그죠? 단일 결합 두 개예요. 그래서 역시 틀렸습니다. 그다음에 10번. 생명체가 산소를 호흡할 수 있는 것은 산소가 무슨 결합? 네, 공유 결합을 해서 뭐가 나죠?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낮아가지고 벌써 이미 날라가서 기체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7개. 됐죠? 자, 그러면은 이름 쓰시고 전체 10문제 중에 맞은 개수를 저한테 해서 보내주시면 돼요. 중간에 지금 여러 개가 있는데 어떡할까요? 그건 여러분이 소수점으로 하는지. 1번에 2번 18쪽이랑 어떻게 1번에 잠깐 가인이 먼저. 이번에 이거 하나짜리 2개 맞고 그럼 뭐 알아서 0.3점씩 주든가 하세요. 자, 그 다음에 0.3씩 추가해야 돼요? 그 1번에 2번 비활성 네, 비활성 있지. 뭐 이거 소수점까지 해야 돼요? 그건 알아서 본인이. 틀린 건데 뭘 점수까지 0점 몇 점이나 더 먹고 싶은 다음에 어떻게 알아요? 아니 뭘 굳이 귀찮겠습니까? 틀린 거면 틀린 거지. 그거는 내가 다시 이제 보고 판단할 거야. 이름 써줘요. 이거만. 이는 뭐야? 이요? 왜? 쓰려다 말하는 거. 수빈이 요즘 많이 힘들어? 너무 싫은데 안 요즘에 간식 안 먹어. 간식 안 먹으면 힘이 안 나지는 거 아니지? 간식이 있으면 음식인데 선생님.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 형기 때문에. 네, 땡큐. 그럼 냉이식도 있나? 잠깐만. 그만해 새끼야 그만해가 그냥 그녀만 성도야 자제할 이유가 있어. 자제가 물건 자제할 멈출 사제 아 제발 그렇지. 쌤 성도야 편하게 해야 됩니다. 그건 괜찮아. 네. 오, 네. 네, 잘했어요. 많이 힘들었어. 아, 수빈아. 괜찮아? 재영쌤이 방학 때는 단어 120개씩에서 360개로 늘리는 거 알겠으면 우리 거 주셔. 저기 예. 아직 40분밖에 안 돼서 일단 조금 하고 나서 이게 좀 쉬는 시간이에요 하고 나서 쉴게요. 알겠죠? 네, 40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쉬기는 좀 그래가지고 조금 하고 나서 갑시다. 32페이지로 이제 가보세요. 여기 앞에 너희들 그쪽 앞에 뭐지 단위와 뭐 측정 정보 뭐 이런 거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하셔도 되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32페이지로 넘어가서 스펙트럼을 좀 보겠습니다. 프리즘 어디서 봤는데 네. 요거 여러분들 예전에 배우긴 배웠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할 거예요. 그냥 앨범에서 봤어요 음악에 화학도 어려운 내용인데 요것도 너희들이 처음에는 되게 당황스럽게 느껴지는 내용들이야. 그러니까 뭐 5만 가지 잡다한 게 갑자기 막 나오고요. 이게 진짜 뭐 이런 말이 맞아? 뭐 이런 식으로 잘 안 하다 할 건데 몇 번 계속 들으면 돼. 그러니까 그냥 이야기 듣듯이 들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능한 좀 필기를 좀 많이 해보세요. 아셨죠? 자, 어디를 보시면 32페이지 맨 위에 이제 우리가 스펙트럼을 볼 거예요. 스펙트럼. 그래서 요 스펙트럼이라는 건 그 빛이 가다가 분광기를 통과할 때, 분광기라는 건 빛을 나눠주는 기구라고 보면 되거든요. 제일 대표적인 게 프리즘 같은 거죠. 그 왼쪽에 보면 프리즘이 있죠, 그죠? 네, 프리즘 같은 거에서 뭐 이렇게 색깔이 나와요. 뭐 이런 거 그리지 마세요. 프리즘이 있으면 이렇게 빛이 왔다가 이렇게 꺾이면서 여러 가지 색이 이렇게 나타나죠, 그죠? 네, 색이 나타나는데 이런 것까지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너희들이 이제 교육과정이 바뀌니까 일단 설명을 다 해드릴게요. 이게 어디가 빨간색이고 어디가 보라색이냐를 물어볼 수가 있어. 알겠지? 예전에 이게 전년도면은 안 물어볼 텐데 너희들은 물어볼 수 있거든? 맨 위가 네, 빨간색이겠죠. 뾰족한 부분 있죠, 여기 뾰족한 거. 뾰족한 부분이 빨간색입니다. 아셨죠? 왜요? 네. 아 저거 파장이 이따가 설명할 때 파장이 길거든 얘가. 파장이 길면 꺾이는 게 살짝 꺾여. 아셨죠? 조금 살짝 꺾여요. 좀 덜 꺾였잖아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파장이 짧은 게 있어요. 그게 보라색이거든요. 보라색은 좀 많이 꺾여요. 오케이? 그래서 위에서부터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나와. 선생님 제가 알기로 저 색깔 변하는 거 보면서 우주가 편차하는 거 발견했어요. 예,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예, 그 얘기 할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가 지금 빨주노초 파남보가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는 것도 그냥 참고로 알아두세요. 별로 안 어렵잖아. 뾰족한 곳이 빨간색, 알겠지? 선생님 네. 그럼 프리즘 저 삼각형의 색깔이 위에서부터 빨간색 파란색 색깔이 바뀌는 거예요? 네. 그 빛이 꺾이면서 파장이 짧은 거, 파장이 긴 거는 좀 덜 꺾이고 파장이 짧은 거는 좀 많이 꺾여가지고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나온다는 뜻이에요. 아셨죠? 그리고 너희들 여기서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원래 빛의 삼원색은 뭐예요? 빛의 삼 RGB. RGB죠? 레드, 그린, 블루. 그러니까 이게 빨간색이고 이게 녹색이고 초록색 그 다음에 여기에 파란색이죠? 예. 근데 실제로는 색깔은 뭐밖에 없는 거야? 요거 세 개밖에 없는 거야. 세 개밖에 없는데 그게 이렇게 요것저것 섞이면서 빨주노초 파남보가 나온 거예요. 색이 빨주노초 파남보가 있진 않아요. 그냥 그것도 참고로 그냥 알아두세요. 원래 빛은 요거 딱 세 가지밖에 없는데 그게 요것저것 섞이다 보니까 빨주노초 파남보고 요거는 당연히 빨간색이니까 그냥 빨이라고 쓰시면 돼요. 빨주노초 그러면 여기가 G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여기가 파남보가 되니까 이쪽은 블루 계통이라고 보면 돼요. 파란색 계통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펙트럼이 이렇게 해서 스펙트럼 빛을 나눠서 나타나는 세개띠가 이렇게 나타나는데 스펙트럼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이제 조금 더 다른 차원에서 좀 보는 거야. 아셨죠? 너희들이 스펙트럼을 본 게 어디서 봤냐면 금속 원소 불꽃 반응에서 봤잖아요. 거기서 리튬이나 뭐 스트론튬 같은 거 얘네들은 빨간색인데 같은 빨간색이라서 뭘로 보나? 스펙트럼을 통해서 분광기를 통해서 보는 거야. 뭐 이렇게 했잖아. 해봤어? 아니요. 그거를 해볼 불꽃은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불꽃색 한 다음에 그걸 이렇게 분광기로 본 적이 없어요. 분광기로 본 적 없어요. 나도 안 해봤어요. 그래, 저도 글로만 배워. 불꽃 색깔만 맞지 스펙트럼을 보지 않아. 스펙트럼을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스펙트럼이 어떻게 생기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뭔가 에너지가 큰 물질이 있어요. 알겠죠? 에너지가 큰 물질이 있는데 얘네들은 항상 뭐 어떻게 되냐면 불안정해. 너희들도 뭐가 배가 가득 차 있으면 불안정. 아니냐? 배가 차 있으면 안정한가? 뭔가 에너지가 너무 많으면 이 자체가 불안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에너지가 많으니까 뭐라고 쓰시냐면 불안정하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러면 불안정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에너지를 자꾸 소모를 해가지고 점점점 나의 에너지를 줄여서 안정해지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에너지가 작아지면서 뭐가 되는 거야? 안정해지려고 하는 성질이 있어요. 여기까지 되죠? 자, 그러면 이때 에너지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에너지를 어떻게 한다는 얘기야? 방출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에너지를 방출하게 됩니다. 에너지를 방출해요. 자, 그럼 이때 에너지를 방출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냐면 이거 너무 더 밑으로 썼어. 미안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열로 방출하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 당연히 그러겠죠? 근데 우리가 열은 안 따질 거야. 열은 설명을 좀 안 할 거야. 왜냐면 그건 연력학적으로 또 다시 봐야 되기 때문에. 근데 빛으로 방출하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야. 알겠죠? 열이나 빛으로 방출하는데 빛으로 방출하는 경우를 우리는 일단 따질 거야. 아셨죠? 그리고 이 빛으로 방출하는 것을 우리는 뭘로 보냐면 제가 이렇게 분광기를 이런 식으로 그릴 거거든요. 분광기를 통해서 관측을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분광기가 그냥 책상 쾅 치면 여기서 빛이. 그건 너무 작아서 잘 안 나와요. 아시죠? 네. 근데 에너지를 열이랑 빛으로 방출한다 하셨는데 네. 그럼 진동이나 소리 같은 것들은 어떻게? 그것도 있고, 그것도 있고, 여기서는 이제 주로 이걸로 보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그걸 보는 게 뭐가 되는 거야? 이제 스펙트럼을 통해서 이제 보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럼 이 스펙트럼을 통해서 볼 때 에너지의 간격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 알겠지? 에너지가 어떻게 떨어지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에너지 간격이 연속적으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에너지가 큰 거에서 작은 걸로 떨어질 때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스르륵 하고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뚝뚝뚝 이렇게 끊어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너지가 연속적인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불연속적인 경우가 있어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1년에 한 번 하다 보니까 이것도 1년에 한 번 하는 강의라서 살짝 까먹고 그래 얘들아. 에너지가 크단 말이에요. 에너지가 큰 거에서 에너지가 작은 걸로 에너지가 이렇게 샤샤샤샤 아니 안 되네요. 이렇게 샤샤샤샥 하고 떨어지는 게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에너지가 쭉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져서 떨어지는 게 있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이 다양한 에너지의 간격만큼 뭐가 돼? 다양한 파장의 빛이 나와요. 알겠죠? 다시 다양한 파장의 빛이 나옵니다. 다양한 파장의 빛이 동시에 방출된단 말이에요. 에너지가 쫙 이렇게 떨어지면 그러면 그걸 우리가 분광기로 이렇게 관찰하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에너지가 샤샤샤샤 이런 이게 안 되네. 어떡하지? 선생님. 네? 분광기가 왜 마른 모에 대각선 있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대로 한 거예요. 아, 네, 내 마음대로 그린 거. 이게 안 되네요. 어떡하지? 이렇게 알겠지? 이렇게. 정말 자연스럽. 네. 이게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알고 있는 무지개 있지? 빨주노초 파나보 이렇게 싹 이렇게 있는 그런 자연스럽게 스펙트럼이 생긴다 이거야.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제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불러요. 알겠죠? 여기 SP라고 쓰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근데 불연속적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에너지가 큰 데서 에너지가 작은 곳으로 떨어지는데 이렇게 뚝뚝뚝 끊어져. 이렇게 떨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떨어지기도 하고, 뭐 이렇게 떨어지기도 하고, 뭐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각각의 특정 파장들이 빛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이해되겠네? 예. 그러면 요 놈을 갖다가 특정 파장의 빛을 분광기로 보면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여기 중간중간 끊기겠죠, 그죠? 이렇게 뚝뚝뚝뚝뚝 뭐 이렇게 끊길 거야. 요걸 뭐라고 하냐면 이제 선 스펙트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까지 설명했는데 벌써 너희들이 잘 이해 못하게 파장이 뭐길래 자꾸 파장이 뭐 특정 파장 막 이러는 거야. 그거를 지금 설명을 다시 해야 돼. 뭐냐면 자 요거는 모르는 친구만 그리세요. 너희도 혹시 파동 배운 거 기억나니 얘들아? 파동 배운 거 기억나요? 이렇게 그리면은 파동이 시작되는 지점은 뭐라 그래요? 파동이 시작되는 지점을 파원이라고 부르죠. 그죠? 파동의 근원이 되는 지점. 그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파동이 이제 진행이 돼요. 아셨죠? 그럼 혹시 기억나? 요 위에서부터 요 위까지 거리 요걸 뭐라 그래? 여기 그래. 여기를 쓰자. 여기를 마루라고 하고요. 그다음 요 위를 마루라고 해요. 그럼 요 마루에서 마루 사이의 거리를 뭐라고 해요? 이게 파동의 길이라 그래서 요거를 파장이라고 불러요. 아셨죠? 요거를 파장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다르게 볼 수도 있어요. 요 밑에 있는 놈을 뭐라고 해요? 얘들아 너희들 중1 때 배운 거야? 저 말했는데. 아 그랬어요? 미안해. 너무 작아서 잘 안 들렸어. 미안해. 그래서 아까 수민을 계속 보고 수민이 너무 힘든 것 같아서 여기가 골이고요. 여기가 골이에요. 알겠죠? 네. 그럼 여기서 골에서 골 사이도 결국 뭐라 그러는 거야? 파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파동의 길이를 파장이라고 해요. 아셨죠? 물론 뭐 시작 지점에서 시작 지점까지 뭐 이렇게 해도 돼요. 선생님 그 마루에서 골길이까지 뭐죠? 마루에서 골 길이까지는 없고요. 중심에서 마루까지 또는 중심에서 골까지 이걸 뭐라고 해요? 진폭. 알겠지? 요거를 진폭이라고 불렀어요. 기억이 새록새록 나요? 골까지는 기억. 자 그럼 중요한 건 요 파장이거든 얘들아. 파장? 파동의 길이야. 요거를 뭐라고 쓰냐면 너희도 요거는 알아야 돼. 이게 들립자처럼 이렇게 쓰면 돼요. 알겠죠? 네. 들립자처럼 이렇게 살짝 쓰시면 여기 파장이라는 뜻이에요. 파동의 길이에요. 자 그러면 뭔가 높은 음이 날 때 다시 에너지가 클 때는 파장이 짧아요. 파장이 짧다. 그 다음에 에너지가 작을 때는 파장이 길다. 이렇게 돼요.
요거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들아 그냥 소리를 해. 알겠지? 이렇게 하면 돼. 그 다음에 에너지가 작지 않으면 이렇게 가는 거야. 물론 이제 에너지가 크다는 거는 높은 소리를 낸다는 뜻이 되기도 하고 얘는 낮은 소리를 낸다는 뜻이 돼. 그러니까 이런 거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얘가 파장이 짧은 거고요. 그죠? 얘는 파장이 긴 거야. 요가 이해돼?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특정 파장에 그럼 여기서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지? 그럼 그 특정 파장의 빛이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렇게 해서 스펙트럼이 나옵니다. 스펙트럼의 종류는 연속 스펙트럼과 선 스펙트럼이 있어요. 연속 스펙트럼에 얘는 뭐가 있어요? 배웠는데. 기억 안 나요. 네, 쓰세요. 햇빛. 그 다음에 그거야. 백열등. 이런 것들이 연속 스펙트럼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냥 어디 가서 프리즘을 구해다가 이렇게 비춰보면 빨주노초파란 거 이렇게 보일 거야. 그런데 선 스펙트럼은 그럼 뭐냐? 얘가 뭐가 있느냐? 뭐가 있겠어요? 네, 불꽃 반응. 그죠? 그러면은 선 스펙트럼 얘가 뭐였지? 좀 더 쉽게 찾아볼까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서 그래요. 진짜 머리 다 나빠졌네. 그런 머리가 많이 빠졌다는 뜻이 아니야. 알겠지? 예. 교과서에 안 나와서 그래. 수소 방정관. 수소 방정관. 그럼 또 뭐 있지? 불꽃 반응. 또 있는데. 네, 등등등이 있어요. 알겠죠? 네. 자, 여기서 이제 연속 스펙트럼의 종류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 햇빛이나 백열등. 근데 여기서 너희들이 조심할 게 뭐냐면 얘들아 태양의 스펙트럼이 있어. 요건 선 스펙트럼이야. 그럼 뭔가 좀 이상하지 않니? 아니 햇빛이나 태양이나 뭐가 다른가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햇빛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태양이 여기 있고 태양이 여기 있고 태양이 원체 뜨겁다 보니까 다양한 파장의 빛이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원체 뜨거우니까 5만 가지 쫙 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지구에서 그거를 우리가 볼 때는 뭐가 돼? 연속 스펙트럼 보여. 원체 에너지가 높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우주에다가 인공위성을 띄워가지고 태양을 관찰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이거 나중에 이제 배울 텐데 얘가 뭘로 돼 있니 혹시? 아니 태양이 뭘로 돼 있어요? 수소와 네, 수소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수소가 나중에 헬륨으로 바뀌어. 그러면서 요 주변에 뭐가 이렇게 생기냐면 수소와 헬륨의 대기가 생겨. 알겠죠? 그러면 요게 바깥으로 이렇게 나오다 보면은 수소와 헬륨의 그 대기에서 수소와 헬륨 원소가 사라져. 흡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를 여기 있는 인공위성 같은 놈이 관측을 하면 수소와 헬륨을 제외하고 나머지가 보일 거야. 아셨죠? 그거는 태양의 스펙트럼이 요렇게 딴 걸로 나타나요. 선 스펙트럼으로. 그거를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살펴볼 거예요. 알겠죠? 예, 구분해야 됩니다. 햇빛과 태양의 스펙트럼은 다르구나. 이것도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게 문제가 여기저기서 나오기 때문에 제가 그냥 조금 중구난방식으로 설명을 조금 하겠습니다. 자, 요 선 스펙트럼을 다시 요 옆으로 해서 여기 두 개로 좀 나누세요. 여기 두 개로 좀 나눌게요. 있죠? 네. 여기까지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이 선 스펙트럼이 종류가 첫 번째 흡수 스펙트럼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방출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방출 스펙트럼이 있어요. 여기서 조금 중요하거든요, 얘들아. 자, 흡수 스펙트럼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빛이 이렇게 우주 공간을 날아다녀요. 쭉 오다가 어떻게 되냐면 어떤 기체가 있어요. 여기 어떤 기체가 있는데 이 기체를 뭐라고 하냐면 X라고 하면 합시다. 기체 X. 그럼 이 기체는 온도가 낮아. 그래서 얘를 저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빛이 오다가 이 저온의 기체에서 자기 에너지를 잃어. 알겠죠? 어서 오너라. 어이구 고생했다. 와서 앉으세요. 저온의 기체에서 빛이 자기 에너지를 잃고 나머지가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걸 우리가 이제 쳐다보는데 문제는 쳐다봐봐야 알 수 없으니까 뭘로 봐? 이제 분광기를 통해서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아시죠?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렇게 전체적으로는 다양한 파장의 빛을 갖고 오다가 저온에서 특정 파장의 빛의 에너지를 잃거든. 그러면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 이 중간에 이 특정 파장의 에너지만 이렇게 싹 어두운 색으로 이렇게 나타나요. 아셨죠? 이렇게 어두운 색으로만 나타나요. 미안해, 제대로 표시 못해서. 이 중간에만 이렇게 원래는 색이 다양하게 있어요. 하자. 에휴. 아야. 스펙트럼을 저렇게 가까이서 관찰하면 눈이 멀지 않을까요? 뭐라고요? 스펙트럼을 저렇게 가까이서 관찰하면 눈이 멀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안 멀었어. 그럼 가까운가요? 그냥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안 돼. 보라색 이쪽이다.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중간에 어떻게 돼 있다고? 이렇게 살짝 이렇게 없어져요. 알겠죠? 이게 어두운 색으로 이렇게 나타나요. 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 중간에 까만색 선으로 이렇게 나타나. 그러니까 여기서 에너지가 흡수되었구나 라는 걸 볼 수 있는 스펙트럼이야. 이게 뭐냐면 흡수 스펙트럼이에요. 아셨죠? 얘를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흡수 스펙트럼 어떻게 나타난다고? 저온의 기체를 통과하면 나타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좀 어려워요, 얘기가. 지금 그거 어디 있니, 얘들아? 그거 32페이지 저 밑에 보이면 나오지? 그치? 흡수선이라고 보여요? 흡수 스펙트럼 흡수선. 네. 그래서 저온의 기체를 통과하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됐죠? 그냥 왜 그런지 이론은 없고 그냥 외워라는 거예요. 아니 이론이 아니고 빛이 예. 어느 기체, 저온의 기체를 통과하면 예. 그죠? 거기서 요 기체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잃을 거 아니야. 저온이니까 뺏긴단 말이야, 에너지를. 예. 이해돼요? 빛이 이렇게 쭉 가다가 뭔가 되게 저온의 기체를 통과하면 이 기체에 해당하는 만큼의 에너지를 뺏기고 나머지가 빛이 진행한다고. 알겠죠? 네, 그래서 스펙트럼이 이렇게 나타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방출 스펙트럼이에요. 방출 스펙트럼 어떻게 나타나냐면 그냥 고온의 기체가 있어. 고온의 기체가 있어요. 요거를 이제 Y라고 한번 불러보는 거예요. 오케이? 예, Y, 고온의 기체 Y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생각하는 고온이라는 게 100도, 200도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막 몇 천도 막 이렇게 뜨거운 거야. 그러면 얘네가 뭐가냐면 이 자체가 빛을 내요. 진짜? 이 자체가 빛이 난단 말이에요. 와 이틀을 네, 그러면 요 빛을 내는 거를 뭐 하는 거야? 다시 분광기로 보는 거야. 그러면 얘는 그냥 빛이 아니라 어디서 온 그냥 고온의 빛이 아니라 요 특정 고온의 기체잖아. 그죠? 그러니까 얘가 내는 특정의 빛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이렇게 분광기로 살펴봐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그리고 뭐 이렇게 제가 스펙트럼을 오른쪽으로 가야 돼요. 네? 이렇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아시죠? 네, 이런 식으로 요 놈의 성분이 요런 에너지를 나타내요라고 볼 수 있다고. 이해됐죠? 네. 요걸 뭐라 그래? 요 특정 기체가 방출하는 특정 에너지. 그래서 요거를 방출 스펙트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선생님 네. 위에 X 기체일 때 스펙트럼과 밑에 Y 기체일 때 스펙트럼의 좀 색깔의 범위가 달라지는데 저런 경우 아니 지금 그냥 똑같다고 그린 거예요. 아시죠? 똑같다고 그린 거예요. 네. 오케이?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생기냐면 요 위에 있는 요 흡수선, 까만 선하고 여기 있는 방출선이 두 개가 지금 같다고 봐줘. 같으면 무슨 일이 생기는 거야? 요 기체 X와 이 기체 Y는 저온, 고온으로 온도는 다르지만 뭐가 돼? 같은 원소라는 걸 알 수 있다. 이런 뜻이 돼. 알겠어요? 네. 스펙트럼의 라인이 같다면. 알겠죠? 다시
너희들이 그 예전에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을 때 스펙트럼에 대해서 배웠을 때 이런 거를 살짝 배우는 기억이 나면 좋겠는데 스펙트럼이 왜 생기냐? 여기 양성자가 있고 그래서 핵이 있고 전자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기면 여기다가 에너지를 줘. 에너지를 주면 얘가 어떻게 돼요? 위로 점프를 한단 말이에요. 알겠죠? 네, 궤도를 넘어가요 전자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게 기억이 안 나지. 그죠? 네. 에너지를 주면 이 궤도를 위쪽으로 점프를 해요. 아셨어요? 그런데 여기 있다가 무조건 얘네들은 다 위치 에너지처럼 느껴지니까 여기가 어떻게 돼? 다시 내려와. 마치 위에 있는 거 내가 밑에 떨어지는 것처럼 다시 내려와. 그럼 내려오면 뭐가 나가? 에너지가 나간단 말이야. 그 에너지를 분광기로 보면 뭐가 나타나는 거야? 이렇게 세 개 띠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야. 이해돼요? 예. 그래서 이렇게 너희들이 스펙트럼을 보는 거야 라고 배웠었어. 그럼 예를 들어서 수소도 이런 식으로 반응하면은 어떤 스펙트럼이 나올 거고 헬륨도 나올 거고 나트륨도 나올 거고 염소도 나올 거고 산소도 나올 거고 막 각 원소마다 이런 세 개 띠가 다 틀리겠죠. 그래서 그 세 개 띠 스펙트럼을 보고 그 원소가 뭔지를 찾아낼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그 스펙트럼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흡수선이든 방출선이든 에너지 간격이나 개수나 뭐 그런 것들이 같다면 요거를 같은 원소로 볼 수 있다 이런 뜻인 거예요. 오케이? 예를 들어서 얘가 만약에 수소 샘플이야. 수소의 스펙트럼이야. 근데 얘랑 색의 간격이나 개수나 이런 것들이 다 똑같아. 그럼 아 얘도 수소겠구나 이렇게 찾아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스펙트럼이 좀 중요한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러면 요걸 뭐라고 하냐면 요 스펙트럼은 기체 X와 기체 Y를 찾아낼 수 있는 원소의 지문의 역할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 그냥 하나 써놓으세요. 스펙트럼은 원소의 지문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좀 어려워요. 그럼 그 내용을 가지고 한번 32페이지만 한번 좀 읽어봅시다. 알겠죠? 네, 여기만 하고 잠깐 쉴게요. 자, 스펙트럼, 빛이 분광기를 통과할 때 파장에 따라 나누어져 나타나는 세개띠. 연속 스펙트럼, 스포 스펙트럼, 방출 스펙트럼, 그거 세 개 밑줄 하세요. 그리고 그 밑에 스펙트럼 종류 나오죠? 네, 스펙트럼. 고온의 광원에서 나오는 빛, 그거 밑줄 하시고, 백열 전구, 동그라미, 그 다음에 고온의 별 표면, 그러니까 태양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연소 스펙트럼. 그 다음에 흡수 스펙트럼은 뭐라고? 빛이 가다가 저온의 기체를 통과하죠. 검은색 흡수선, 그거 밑줄 하시고, 저온의 기체를 통과할 때, 그거 밑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방출 스펙트럼은 고온의 기체 자체에서 나오는 빛이죠. 그래서 고온의 기체를 구성하는 원소가 거기까지만 밑줄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 밑으로 내려와서 원소의 흡수 스펙트럼과 방출 스펙트럼. 원소마다 스펙트럼에 나타난 흡수선과 방출선의 위치가 다르다. 그러면 수소 한번 볼까요? 밑에 수소 뭐 여러분들 이런 거 안 외워도 돼. 위치는 안 외워도 돼. 수소 지금 까만 선이 어떻게 되는지 보이죠? 근데 그 밑에 방출 스펙트럼도 똑같은 간격과 개수를 보이죠? 아 그러면 어쨌든 간에 스펙트럼의 위치와 간격이 같다면 같은 원소 수소로 볼 수 있겠구나 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 다음 그 옆에 탄소 보여요? 네, 탄소도 그 선의 위치와 개수와 그런 것들이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탄소의 스펙트럼이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됐죠? 자, 그 다음에 거기까지만 하고 잠깐 쉽시다. 10분 뒤에 할게요. 빨리 하면 안 돼. 고프한테. 근데 몇개 봤어? 유튜브 봐. 기도했어? 야,
6개는 6도가 아니야. 점점 좀